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내가 올해로 100세를 훌쩍 넘겼으니 참으로 긴 세월을 걸어온 셈이지요. 사람들은 내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그 긴 시간을 살면서 사람에 대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하고 말이죠. 그러면 나는 가만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개에 서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노라고요. 특히 65, 그 고개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평소와는 너무도 다른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효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자식이 혹은 늘 무심하게만 굴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극정성으로 나를 챙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그저 고맙고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싶어 눈시울이 붉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가정을 지켜본 결과 이 갑작스러운 변화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삶의 이면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는 서구의 심리학보다는 우리네 한국인이 가진 특유의 정과 한, 그리고 그 속에 얽힌 인연의 고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라면 그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내 몸이 부서져도 자식만 잘 된다면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 믿으며 살아왔지요. 하지만 65세라는 나이는 이제 남을 위해 사는 삶에서 나를 지키는 삶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자식이 갑자기 지극정성으로 다가오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노교수의 이야기를 해보죠. 그는 평생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연금으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 했지요. 그런데 평소 연락도 뜸하던 큰아들 내외가 갑자기 주말마다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오고 손주들을 데려와 재롱을 떨게 하며 아버님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니 합치자는 제안까지 하더군요. 그 친구는 처음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형석이 내 아들이 이제야 철이 들었나 보네 하며 자랑을 늘어놓았지요. 하지만 그 효도의 유효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업 자금이 필요해지자 그 지극정성하던 태도는 단숨에 싸늘한 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인연, 그리고 우리가 평생 쌓아온 공덕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갑자기 효자로 변했다면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그들의 연극을 진실로 믿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외로움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리움은 눈을 멀게 합니다. 50이 넘고 60이 넘어 자식에게 기대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식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마지막 품위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같은 친절은 대개 땅을 비옥하게 하기보다는 흙탕물을 일으키기 마련이지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를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식과 나 사이의 올바른 거리를 지킴으로써 서로의 영혼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들을 조용히 명상하듯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100세 노인이 전하는 차가운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의 권고입니다. 자식의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자식들의 이러한 태도 변화 뒤에 숨겨진 구체적인 목적과 우리가 지켜야 할 경제적 마지노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귀를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냉철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그 갑작스러운 친절 속에 숨겨진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지요. 하지만 슬프게도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100년 넘게 살아오며 수많은 이들의 임종과 가족사를 지켜보니 자식이 갑자기 부모의 건강을 챙기고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걸어오는 시점은 대개 그들의 삶이 팍팍해졌을 때와 일치하더군요.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아이들 교육비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났거나 혹은 새로 집을 장만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을 때 자식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라는 거대한 저수지를 떠올립니다. 평소에는 잊고 살다가 목이 마를 때만 샘터를 찾는 격이지요. 물론 자식이 힘들 때 부모가 돕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진심 어린 도움을 청하는 대신 효도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자신의 목적을 감추고 다가올 때 부모는 판단력을 잃기 쉽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갑자기 맛있는 것을 사주고 비싼 영양제를 챙겨준다고 해서 덥석 마음을 다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쥐고 있는 마지막 보루인 재산이나 연금을 향한 미끼인지 차분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내주었습니다. 아들은 큰절을 하며 평생 모시겠다고 약속했지요. 하지만 돈이 건너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는 갈수록 매서워졌고 결국 그 노인은 작은 골방에서 눈칫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과 응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사이의 인과는 더욱 냉혹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키웠거나 혹은 자식이 부모를 그저 자원으로만 여기게끔 방치했다면 그 업보는 결국 부모의 노년으로 돌아옵니다. 자식이 갑자기 지극정성으로 굴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사라져도 이 아이가 내 곁에 머물 것인가? 만약 그 질문에 선뜻 그렇다라고 답하기 어렵다면 여러분은 지금 연극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식이 갑자기 효도를 한다면 그저 고맙게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 대가로 여러분의 인감도장이나 통장 혹은 집 명의를 넘겨주는 일은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을 위한 길도 나를 위한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부모를 이용하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나쁜 습관을 길러주는 꼴이 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지켜봐 주어야지 내 노후를 담보로 그들의 욕망을 채워줘서는 안 됩니다. 돈은 사람의 체온과 같습니다. 내 몸에 온기가 있어야 남을 안아줄 수도 있고 내 삶을 유지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내가 가진 온기를 한꺼번에 자식에게 다 나눠주고 나면 정작 내가 추위에 떨 때 자식은 나를 안아주기보다 춥다고 불평하며 떠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내가 100세를 살며 목도한 서글프지만 엄연한 인간사의 진실입니다. 자식이 갑자기 효도를 시작했다면 그들의 말보다는 그들의 처지를 먼저 살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을 열기 전에 마음의 빗장을 먼저 단단히 걸어 잠그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는 지혜이자 자식과의 인연을 오래도록 아름답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65 이후에 지켜야 할 것은 자식의 기분이 아니라 나의 존엄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식의 효도가 여러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디 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보다 흐릿해진 시야를 맑게 해주는 죽비 소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자식의 갑작스러운 효도가 혹시 여러분의 자유와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네 부모들은 자식이 잘해준다고 하면 그저 고맙다며 자신의 모든 주권을 내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이 좋은 아파트로 모시겠다고 하니 살던 동네를 떠나고 자식이 건강에 나쁘다고 하니 평생 즐기던 작은 습관들까지 단칼에 끊어버리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효도인지 아니면 효도라는 이름의 통제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65이 넘으면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정신만은 더욱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갑자기 지극정성으로 굴면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부모를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노부인은 아들 내외의 권유로 정든 집을 팔고 아들네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들여다보며 맛있는 것을 사다 주었지만 정작 그 부인은 감옥에 갇힌 기분이라고 토로하더군요. 친구들도 없고 익숙한 시장통도 없는 곳에서 자식이 정해준 식단과 일정에 맞춰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이것은 심리적인 영토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갑자기 효도를 하며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려 할 때 그들이 여러분의 취향과 선택을 존중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아버님, 이건 이제 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라며 여러분의 관계망을 끊어놓으려 한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고립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한 도리라 여기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의 자아를 지워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는 100세를 넘게 살며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가난도 병듦도 아니요 바로 내 삶의 결정권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다가온다 해도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그것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효도는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지 부모를 자식의 입맛대로 개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식이 갑자기 효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정리하려 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 친구분은 질이 안 좋으니 만나지 마세요라거나 친척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라는 말들은 결국 여러분을 자식에게만 의존하게 만들려는 무의식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자식 외에도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와 이웃이 필요합니다. 자식의 효도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영혼이 숨 쉴 틈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효도를 받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노년의 효도는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공간, 나의 시간, 나의 관계를 지키면서 자식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자식이 갑자기 잘해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뒷방 늙은이로 물러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책임지고 결정할 때 자식 또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만약 자식의 지나친 간섭이 느껴진다면 서운해하기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마음은 고맙지만 네 삶의 방식은 내가 정하겠다라고 말이지요. 이것은 자식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인격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예의가 필요하고 서로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부분, 즉 자식의 효도가 여러분의 영적인 평안과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의 자유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어서 그 마지막 점검 사항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깊이 성찰하며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식의 갑작스러운 효도가 과연 여러분의 영혼이 가야 할 길과 마지막 생의 정리를 돕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65이라는 나이는 단순히 은퇴를 의미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소풍을 서서히 정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다가올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영적인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갑자기 지극정성으로 굴며 여러분의 일상을 분주하게 만들고 화려한 구경거리나 끊임없는 수다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우려 한다면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영혼의 득이 될까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고요히 여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 있는 갑작스러운 효도는 대개 부모를 세상의 소음 속으로 다시 끌어들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명목으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맛있는 것을 먹이고 비싼 옷을 입히지만 정작 부모가 홀로 앉아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고독을 즐길 권리는 빼앗아 버리곤 합니다. 나는 100세를 넘게 살며 고독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신과 마주하고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갑자기 효도를 하며 여러분의 시간을 장악하려 할 때 그들이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삶의 해안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어머니 그런 재수 없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라거나 아버님 건강하게 오래오래만 사시면 돼요 라며 여러분의 깊은 고민을 원천 봉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어야 할 존재로만 규정하는 이기적인 욕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의 갑작스러운 효도가 여러분의 종교적 신념이나 철학적 가치관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식이 자기들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여러분이 평생 소중히 여겨온 삶의 원칙을 구식이라 치부하며 바꾸려 든다면 그것은 효도의 탈을 쓴 영적인 폭력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외부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내면의 일관성에서 옵니다. 자식의 정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기보다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마지막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효자로 변한 작은 아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부모의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지요. 아버님, 사회에 기부해봤자 이름 한 줄 남는 게 전부입니다. 그 돈으로 손주들 유학이나 보내주시는 게 진짜 보람 아니겠습니까? 라며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뜻을 굽히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그분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군요. 형석이 내 영혼이 갈 곳을 잃어버린 기분이야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영적인 침해입니다. 자식의 갑작스러운 효도가 여러분의 고귀한 뜻을 꺾고
세속적인 욕망에 다시 매몰되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업보를 무겁게 하고 떠나는 길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자식이 갑자기 잘해줄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장례를 원하는지, 남겨진 물건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지,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말입니다. 만약 자식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존중해 준다면 그 효도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피하거나 자신들의 편의대로만 해석하려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보다 여러분이 남길 유산에 더 관심이 많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온을 유지하며 품위 있게 늙어갈 것인지 그 구체적인 마음가짐과 실천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00세 노인의 마지막 당부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이 단순히 생존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65 이후의 삶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자식의 갑작스러운 효도가 진심이든 아니든 혹은 그 속에 어떤 목적이 숨어있든 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품위를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해주면 고맙게 받되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결국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도를 해도 내 몸의 고통을 대신 알아줄 수 없고 내 마음의 허전함을 완전히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친절에 취해 자신의 노후 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는 자식의 인생에 자신의 남은 생을 올인하곤 합니다. 이것은 자식에게도 큰 짐이요 나 자신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도박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갑자기 효도를 시작했다면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독립적인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나를 지탱해주는 친구들, 그리고 나만의 작은 경제적 여유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사다주는 맛있는 음식보다 내가 직접 차려 먹는 소박한 밥상이 더 건강할 수 있고 자식이 태워주는 고급 승용차보다 내 발로 걷는 동네 산책길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자립입니다. 또한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밖으로 내뱉기보다 내 안에서 소화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식의 효도가 갑자기 끊기거나 변했다고 해서 배신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마련이니까요. 자식이 잘해주면 지금은 이 아이가 여유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소원해지면 이제 제 삶을 사느라 바쁘구나 하고 너그럽게 넘기십시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적고 실망이 적어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는 여러분이 65 이후에 버리는 연습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물건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연습 말입니다. 자식이 갑자기 잘해주는 것에 일비하지 않는 담담함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목적을 가지고 다가왔다면 여러분의 담담함이 그들의 욕망을 잠재우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진심으로 다가왔다면 여러분의 독립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진정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를 받는 사람이 복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진정한 복은
끝까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식의 효도라는 달콤한 꿈에 취해 깨어보니 빈털터리가 되어 있거나 마음의 상처만 남았다면 그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부디 여러분은 깨어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지혜로운 어른은 자식을 사랑하되 의지하지 않고 자식의 정성을 기뻐하되 그것에 목매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이 나무를 탓하지 않듯이 우리도 세월의 흐름과 사람의 변심을 탓하지 맙시다. 그저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 곁에 잠시 머무는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며 고요히 나만의 길을 걸어갑시다. 자식의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깊은 내면이 결국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줘 고맙습니다. 100세 노인의 이 서툰 권고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효도이자 여러분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고요한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